매일경제신문 8월 31일부터 화요일 오늘까지 9주차 주간 소식 일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보고 싶어하는 현실과 보고 싶지 않은 현실 두 가지를 봐야지 정확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가 불안했는지요? 외국인이 최대 매도를 했어요. 8월 마지막 날 외국인 코스피 역사상 가장 많은 하루 순매도가 약 1.6조예요. 이에 개미들이 1.5천억 원 정도 사들여갖고 코스피 1%대 하락 선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증권사가 상반기만 5조 정도 소송이 잇따랐어요. 그래서 국내 56개 증권사의 피속 건수는 총 277건으로요. 피소 금액만 약 4조 6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피소 금액은요, 2년 새 3배 급증했고요. 피해 청구액만 5조 원에 육박합니다. 피소 금액은요, 미래에셋 대우가 약 1조 8,800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가장 많은 피소 건수는 39건의 한국투자증권으로요. 피소 금액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증권사 조심하셔야 돼요. 유보소득세 때문에 좀 말이 많죠. 기업이 일부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겠다는 얘기인데요. 유보소득세는요, 가족기업을 동원해 법인세 수준의 세 부담만 지는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의도와는 달리 1인 법인 등 소기업뿐만 아니라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과세 표적이 된 거죠. 이제 기업은 유보소득세를 피하려면요, 배당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즉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에 후속사업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유보소득세는 뭐냐? 오너 일가 보유 지분이 전체의 80% 넘는 기업이 쓰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준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으면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소득세에 더해서요, 투자촉진세 해갖고 이중과세를 맞을 것 같습니다. 유보소득세, 투자촉진세, 그래서 이중과세로 건설사에는 이제 세금 폭탄 우려가 되는데 2018년 투자촉진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 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겨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요, 사내유급은 적립 이유가 뭐냐? 약 48%는 신사업 진출이고요. 약 28%는 경기 불확실성 대비입니다. 그리고 유보소득 과세 반대 이유는 뭐냐면 약 45%는 기업 자율성을 해침, 그리고 약 34%는 이제 R&D 및 신사업 위축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사모펀드가 솔깃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지분의 20.1%를 매입할 테니까 해마다 매입한 지분가액의 5에서 6% 비용 지급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면 80%가 넘지 않으니까 기업도 좋겠죠. 사모펀드도 좋고요. 근데 유보소득세 부과 방식이요, 공개되지 않았기에요. 이거는 지금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보류할 필요가 있어요. 은행이 중간에서 정부 그리고 투자자한테 앞뒤로 옥죄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리스크에 국내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경영 환경 악화에 직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6개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한 유예 조치가 정부에 의해서 연장이 됐죠. 그리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다른 배상 문제가 또 은행이 해야 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한국판 뉴딜펀드에도 국내 은행들이 후순위 대출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어 은행 건전성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좀 세져서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은행은요,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2배 넘게 충당금을 쌓게 되었고요. 대성 충당금은 약 3조 3천억 원. 그리고 3분기 이후 은행 건전성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에 대비 중입니다. 코로나로요, 실업 쇼크가 상용직까지 덮친 것 같아요. 뭐 다 덮친 거 아닐까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44만 6천 명으로요. 지난해 비해 0.7% 13만 8천 명 줄었고요.
이 중 11만 명이 상용직. 상용직이 뭐냐? 계약기간 1년 이상자를 상용직이에요. 상용직 11만 명이 상용직인데요. 반면 1% 미만인 임시 및 일용직은요 1%, 1만 8천여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용직에서 그만둔 사람이 일용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1%밖에 안 늘었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식품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와 골판지 관련주들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4개 보니까 삼룡물산, 테일포장, 삼룡화학, 대형포장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수요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 기대주인 카카오 게임즈가요. 수요 예측에서 역대 경쟁률 기록을 갱신 중이에요. 1479대 1이요. 네, 상장 첫날 공모가 24,000원이고요. 공모가가 2배 가격의 시초가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무난히 기록할 전망입니다. 즉 대박날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있죠. 자체 개발 비중이 낮다는 점과 게임 업종은요. 신작 출시 이후 성과로 조정받는 등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돼서 의심거래가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볼게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K뱅크에서 2달간 4만여 건의 자금 세탁의 의심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가상화폐를 자금 세탁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는 월 평균 은행 한 곳에 6배에 육박합니다. 사기성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2018년 이후 이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려면 계좌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제 수준을 높였죠. 그래서 은행은 다 손 뗐어요. 근데 K뱅크가 다시 손을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 의심 거래가 폭증 중인 거죠. 우리 사주 미청약 물량을 개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고액 자산가의 개인 청약 싹쓸이 방지를 위해서 소액 청약 추천 구간을 신설해 주식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현행과 변경안을 볼게요. 현행은 보니까 개인이 없어요. 근데 변경안 보니까요, 개인의 20% 이상 플러스 우리 사주 미달분이 들어갔네요. 플러스가 됐네요. 월세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8월에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준전세의 비중은요 14.3%, 올해 최고치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임대차법 시행과 정부가 허위 매물을 단속하면서 전월세 거래가 최저로 이뤄졌고요. 전체 임대차 거래가 줄면서요 전세를 제외한 준전세, 월세라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부금은 늘었는데요, 장학금은 줄었어요. 국내 4년제 사립대 적립금이요 전년 대비 983억 원 증가해서요 총 7조 9천억 원이고요. 기부금은 457억 원 증가해 6,298억 원. 근데 반면 사립대학생 1인당 장학금은 작년 대비 2% 감소해 7만 원 감소. 국립대는 작년 대비요 0.3% 7천 원 올랐습니다. 내리는 건 팍, 오르는 건 작게요. 한편 4년제 일반대 및 교육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요 1.5% 올랐네요. 그래서 약 1,600만 원입니다. 이 와중에 공무원 노조는 임금 올려달라고 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1%대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왜 그러냐?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요, 연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당했고요. 업무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삶을 잃어버리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전공의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건 각자 의견이 틀리니까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검토를 약속하지 않는 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일인 만큼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계속 가겠죠. 강대강으로요. 민원 절반이요. 코로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확진자 동선 및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호명 공개는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대요. 지난해 비교 재난 문자는 35배 폭증.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었죠. 거주 지역이 아닌데 타 지역 재난 문자에도 주민들이 이제 민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연실 오잖아요, 재난 문자. 우리 지역도 아닌데도. 유엔에서요, 대북 전단 제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합니다. 한국이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요, 한국 정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정치적 탄압이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는요, 지난 6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비미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허가는 취소했고요. 국내 탈북민 단체 등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추진 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라고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이요. 통상 65세 전후인 보험가입 상한 연령이요 70세 안팎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은행이 점포문을 닫으려면요 고객에게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되고요.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그리고 고령친화 금융상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등을 위한 후견지원 신탁도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하는데 주요 쟁점을 볼게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 주요 쟁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고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및 출범, 코로나19 대응 법안 신속한 처리,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10월에 있고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법사위 등 상민 재분배 협의, 부동산 관련 후속법안 처리,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뒷광고 안 돼요. 9월 1일부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모든 게 스마트화 되니까 보안에 취약해지는 거죠. 한 곳만 뚫려도 다 뚫린대요. 서버 및 센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 해킹 때는요. 모든 설비 셧다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이거는. 최첨단 스마트홈 내선 아파트 한 집서요. AI 스피커 해킹만 당해도요. 단지 전체 시스템 좌지우지 가능해요. 그래서 박세한 NK 대표는요. 짧게는 2, 3일, 길게는 2, 3주면 국내 거의 모든 기업과 기관이 뚫릴 수 있대요. 여러분 비밀번호라 중요한 거는요. 따로 종이에 적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요. 큐브 소속 연예인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독점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중국의 한국 콘텐츠에 다시 투자한다는 계기죠. 올해만 1.6조가 주민 참여 예산에 쓰였어요. 이거 쓸데없는 돈이 나간 거예요.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와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요. 연간 1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 해소용으로 변질되었고요. 지역 발전과 관련 낮은 요구가 빗받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회가 무너진 거예요. 지자체에 직접 사업을 요구한 신청 건수는요. 올해 약 5만 건으로요. 작년 대비 1.7배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